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SK증권이요. SK증권이요. 네네. 네, 1,400원에 비중 10%예요. 1,40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이 종목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사셨어요? 되게 오래, 한 15년 정도, 14에서 15년 15년이요? 14년에, 아니 14년에서 15년 정도. 네, 15년 가까이 네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님. 신경도 안 쓰다가 요즘에 네. 증권주가 네, 또 올라오다 보니까 동전주에서 지금 지폐주가 돼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더 오랫동안 봐도 되나 고생하시다가 드디어 좀 네네.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네.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계속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오늘도 코스피 6,300 돌파하면서 지금 계속 올라주고 있는 증권주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두 분 다 훌륭하신데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재훈 대표님이요. 네, 이재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또 굉장히 좀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래도 우리가 또 동전주까지 갔던 주식이 이렇게 또 탈피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앞서서 증권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렸지만 SK증권 등 지금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당연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실적을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 대형주 중심의 증권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했잖아요. 꽤 긴 시간 동안에. 그래서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막 달려나갈 때 SK증권이라든지 뭐 상상인증권이라든지 소외됐던 증권주들은 이제서야 굉장히 바닥권에서 강한 시세를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지금 최근 2월 달 들어와서만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보면 정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미뤄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는 보는데 지금 비중이 10%세요. 사실 증권주들의 이 시세 흐름을 제가 목표가는 딱 어디까지 SK증권이 갈 것이다라고 잡아드리기는 좀 일단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폭은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3,000원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님이 이미 수익권에 들어왔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라고 하셨으니 분할 매도를 저는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이 2,150원의 가격에서 오늘 종가가 마무리되었는데 전에 고점 부근이 2,300원 정도를 좀 넘어서는 가격대는 절반 정도는 수익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비중은 뭐 비중이 엄청 크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기다리신 기간만큼 좀 수익이 약간 반납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극대화를 하면 좋으니까 절반 먼저 파시고 절반은 추가 탄력 한 3,000원까지는 목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물론 증권주의 호황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좋지만 거래량적인 부분들이 숨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역대급 거래량이 2월 들어서도 계속 터져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방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그간 또 소외됐던 만큼 이제 시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3,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분할 매도 전략까지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저 LG전자요. LG전자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220원에 10%요. 13,220원에 83,000. 네, 83,22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83,220원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피지컬 AI 관련한 호재로 오늘 급등 나와줬어요. 네. 어디까지 좀 추가 상방이 열려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이 종목 호재 있었는데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망 들어볼까요? 저 두 분 다 팬인데 네, 두 분 다 팬이신데. 네.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네, 주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선택 장애가 있으신데 83,000원에 LG전자는 언제 매수하셨나요? 작년 10월 17일 이렇게. 그때는 어떤 확신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었는데 솔직히 삼성전자는 팔아먹고 얘는 또 가지고 가네요.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올라온 게 로봇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피지컬 AI, 로봇. 네. 근데 네. 사실은 이 두 개 분야는 LG전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물론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 주가가 올라온 게 LG전자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막상 네네. LG전자는 올라온 게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뭐 실적은 사실은 LG전자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세도 완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관세 네. 때문에 가전 매출이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기업의 주가는 좀 재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3조, 한 24조 원 조금 모자른 모습인데 네.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졌다 판단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그렇게 네. 못 가다가 네. 올라온 것도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LG전자가 네. 로봇을 못할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은 딱히 뭐 딱 어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네. 최소한 20만 원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비중이 10%시고 수익이 크게 나오고 계시니까 네. 조금 흔들림이 있더라도 네.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20만 원 갔을 때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네. 그때 가서의 또 시장의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일부 분할 매도해놓고 또 네.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금액 같은 건 있어요? 조심해야 된 금액은 사실은 네. 지금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네. 한 13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네. 마감 가격 기준으로 13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네. 조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것만 잘 지키신다라면 여기서 네.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뭐 14만 원까지든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마감 가격 기준 13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2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꼼꼼히 잘 참고하셔서 꼭 든든한 수익까지 얻으시기 바랄게요. 저희 지금도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미반도 27만 원 20%요. 한미반도체 27만 원에 20%요. 예, 예.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제 세 번은 어제요? 또 들어간 것이 이렇게 네. 들어가가지고. 아, 최근에 사셨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니. 상한가 가까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팔아갖고 다시 들어갔어요. 30만 원 간다고 해서. 근데 그러셨어요. 예, 근데 네. 너무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서 얼마까지 갈 수 있으려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팔고 들어가셨어요. 예, 예. 네, 그래도 좀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또 재진입을 하셨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내가 한번 자세한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진입을 27만 원에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대가 약간은 높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한미반도체가 요즘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삼성 쪽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도 또 부인 관련된 이슈는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들어가는 쪽으로 저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장 마감까지 지금 현재 28% 상승 중이고 오늘 거래량을 미뤄봤을 때는 이제 그쪽에서 계속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MS 쪽이랑, 그러니까 그 외국 쪽에 그 본더 만드는 회사랑 그리고 한미 반도체랑 지금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 흘러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속도감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 HBM4 그리고 HBM4E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마이크론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한미 반도체가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 점유율이 마이크론 향으로 그쪽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마이크론 이 양축만 하더라도 추가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낀다라고 한다면 근데 오늘 분위기 보면은 이게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장중 내내 좀 들기는 했는데 만약 그것까지 가시화되게 된다라면 30만 원 이상의 가격 라인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 30만 원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가시화되면은 당연히 요즘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이상의 가격 라인까지도 제시는 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시청자님이 지금 원래 갖고 있던 가격 라인에서 팔고 다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0%의 비중에서 30만 원대에서 이제 물량 자체가 좀 차익 실현의 물량이 많이 나온다던가 그런 소화하는 과정들이 목표 주가가 상향이 나오는 그런 리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힘을 받고 확 쏴주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추가적인 어떤 코멘트가 안 나온다면 주가가 좀 부진하다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절반이라도 비중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오늘 지금 삼성전자 10%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 9% 상승 중인데 어떻게 보면 HBM 시장에서의 꼭 필요한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의 가격 라인을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서는 이제 상승세 붙을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28% 급등이면 좀 예사롭지 않은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30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절반 매도 후에 30만 원 이상까지는 좀 계속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이 종목 꼭 기분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인벤티지랩네. 인벤티지 랩이요. 네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5,300원에 네. 20%예요. 45,300원에 20%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줬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 최근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인벤티지를 긍정적으로 홀딩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께 해볼까요? 유창희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45,000원에 매수하셔서 그래도 잘 버티셨고 어떤 게 조금 궁금하신가요? 이게 처음에 사자마자 우르르 올라가긴 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옆으로 있어갖고 네. 이제 다 되었나, 이제 그냥 이게 위에 다 찼나 안 싶어갖고. 근데 사실은 인펜티지 램만 못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12월 중순 이후부터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가 다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바이오가 못 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바이오주들은 잘 가고 있는데 인벤티지 램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좀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들,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고
뭐 D&D 파마텍, 일동제약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조금 자리가 이제는 이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좀 상방으로 좀 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수급적으로는 좀 눈에 띄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월 달 정도 되면 충분히 지난번 고점 한 95,000원 혹은 1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비만 치료에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7만 원이 이탈한다라면 조금은 위험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가격 기준으로 7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계속 버티신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기다리신 거고 그러면서 한 9만 원 언저리 왔는데도 안 팔으셨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서는 만약에 10만 원 돌파하면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온다, 10만 원 언저리 온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 뭐 9만 8천 원 오면은 일부 이익 실현하고 10만 원 돌파한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전히 추가 시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까지 계속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만 원 유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1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롯데 관광개발. 롯데 관광개발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250원에 35%입니다. 23,250원에 35% 맞으실까요? 네. 네, 호텔 관광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좀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계속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창 춘절대한 기대감으로 좀 떠올랐었는데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자신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망 들어볼까요? 네, 이지연 대표님한테. 네,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그 주사위 방송에서 한미반도체 네. 5만 원 들고 있으라 해서 지금도 잘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꼭 네. 더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롯데관광개발도 좀 봐드리면 시청자님 이번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19일 날 했습니다. 아, 19일에 매수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안 가서 답답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딩의 의견을 드린 건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AI, 뭐 반도체 쪽으로 워낙 쏠려 있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이 종목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수급에 분산되는 그런 효과와 시장의 관심도에서 살짝 지금은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또 이야기한 게 지금 관광을 국가전략 사업,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키우겠다, 활성화시키겠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입국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관광객들이 입국을 했을 때 많이 찾는 곳이 이제 대형 마트라던가 백화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카지노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먹거리도 할 수 있는 복합 리조트 쪽을 많이 찾고 있어서 뭐 롯데 관광개발은 실적도 여전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고 1월 달에는 카지노 매출도 역대급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확실히 실적에 대한 호조,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살짝 멀어졌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춘절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나빠서가 아니라 약간의 관심도적인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간 조정이 좀 있다. 그리고 가격 조정도 살짝, 왜냐하면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도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온기가 좀 확산되다 보면 이쪽 섹터에도 저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은 22,700원 라인이 지금 61선에 대한 지지 가격대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기간이랑 가격 조정이.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좀 있으신 편이라서 이 부분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후에 우상향에 대한 기조는 저는 분명히 올 수 있다고는 보지만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면 22,0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올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염두를 하셔서 나는 그건 좀 부담스러워라고 하신다면 비중이 지금 꽤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중을 좀 일부는 다른 좀 더 빨리 좀 탄력이 나오는 쪽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손해 구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22,700원의 가격 라인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 여기서 반등 탄력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22,500원에서 700원 라인대에서 밀리는가 아니면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가 한 2, 3거래일 정도 지켜보시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정할지 비중이 꽤 크시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에 좀 걸려도 좋은 결과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5월 달까지 28,000원, 3만 원은 가능할까요? 5월까지? 아무래도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그렇고 지금은 자금 쏠림이 좀 코스피 중심으로 많이 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순환매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28,000원 이상대의 가격은 오히려 한번 눌렸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어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탈이 안 되고 유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번 탄력이 나오면 3만 원 이상대의 가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실적도 견조하고 정책 기대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22,000원을 이탈 시 비중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전략 잘 기억하셔서 고민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고민이실까요? 뷰웍스입니다. 뷰웍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200원에 30%입니다. 네, 29,200원에 30%세요. 의료기기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좀 더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보유와 매도로 나누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유창희 네, 유창희 대표님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29,000원에 매수하셨을 때 왜 매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전고점들이 좀 높았고 네.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거 이때 왜 올라온지는 아시죠? 예, 압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의 계열사가 스페이스X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요, 저는 이게 2년 넘었습니다. 네. 2년 넘게 갖고 계신 거군요. 네네. 전 최근에 매수하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어쨌든 이제 뷰웍스가 이제 기대감이 컸다가 이제 실적은 뭐 나오긴 있지만 조금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조금 많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의료 AI 쪽으로 본다라면 로켓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흐름이 나왔는데 이들 기업들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쪽이 조금 빠르게 좀 변화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온 것은 스페이스X 관련해서 뷰웍스가 조금 이슈가 좀 있으면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다 생각을 해서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오늘 뭐 내일 당장 팔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만약에 중요 지지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 가격이 좀 타이트해요. 25,000원을 24,500원을 말씀드릴게요. 마감 가격 기준으로 해서 24,500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은 한번 급등하고 횡보하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24,500원을 마감 가격 기준으로 해서 지켜지는지가 중요하고 대신에 여기서 버텨준다 그러면 충분히 3만 원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3만 원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내일이다, 뭐 다음 주에 딱 나온다라고 말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우주 항공 테마주들이 조금 이번 주 들어서 추세가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뷰옥스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24,500원을 어떻게 잘 지지하면서 현재 구간을 이겨내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오래 좀 긴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자사주를 작년부터 한 100만 주 정도 지금 소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당도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주는데, 네. 이런 회사가 왜 이렇게 배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제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주가에 좀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라든지 배당도 이번에 뭐 좀 쏠쏠하게 하고, 실적도 사실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뭐 네네. 이 회사 실적 자체가 뭐 다른 회사처럼 아예 실체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의료 AI 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흐름이 좀 변화가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뷰옥스의 시장 장벽이 그렇게 막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로봇 때문에 올라오기 전에는 PER이 4배밖에 안 됐어요. 연간 실적이 몇 조 원씩 나는 기업도 PER이 4배, 뭐 어쩔 때 3배 정도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적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도 기업의 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관심도가 다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4,500원의 이탈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만 원까지는 또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 종목만 왜 안 가는지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꼭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